그냥 레귤러하게 똑같은 정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접근을 해봤더니 기존보다 엄청 드라스틱한 발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이 있더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때 훈련할 때에 인터넷에서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파일이라는 데이터, 그 중에서 구글의 유튜브 자막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는 아예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역시 황제죠. 오픈 AI라고 다르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지금 이 AI계 이제 여신님이죠. 무라티. 그 테슬라 거를 예를 들어 GM이나 현대, 포드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용하죠.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 거 야 그 정보 좀 줘봐 내가 학습할 테니까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달공학 에러입니다. 애플이 구글의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의 자막을 무단으로 허락 없이 사용해서 AI를 학습했다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유튜브의 구글 자막을 이용해서 학습에 사용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처음에는 묵묵부답이던 기업들이 점차 응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애플이 AI 후발주자이기도 하고 애플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유튜브 자막을 사용해서 AI 모델을 훈련을 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뭐 대형 유튜버 있잖아요. 뭐 미스터 비스트 같은, 최근에 뭐 이제 곽튜브 행님도 나오시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대학 기관들이라든가 그러한 자막들을 다 가져와서 학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셋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공개한 이제 오픈소스 모델이 있어요. 오픈 ELM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오늘 요 AI 모델은 어떤 용도로 어떤 특이한 아이디어를 갖고 했는지를 포함해가지고 현 사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기사입니다. 와이어드에서 내놓은 기사인데, 애플 엔비디아 엔트로픽이죠. 이게 유튜브 비디오들을 싹 가져갖고 트레이닝했다. 이건 영상이 아니라 자막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구글이 이제 고지를 내리기에는 이제 이거 허락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클레임하기로는 그 사람들의 비디오가 자기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쓸 때까지도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애플이 답을 하긴 했어요. 대체로 AI 회사들이 훈련 데이터의 출처를 잘 안 밝히고 있죠. 프로프 뉴스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AI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수천 개의 유튜브 동영상 자료를 AI 훈련에 사용을 했다라고 이미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유튜브에서 이제 허락 없이 자료를 수집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다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슈가 되는 거죠. 안들공학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일부러 이렇게 달아주는 거 말고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글로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건데,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죠. 번역본이라든가 자동 생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들을 참조를 해서 뭔가를 뉴스를 전달한다, 뭐 한다 했다라 하더라도 매번 이게 콘텐츠가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형태의 내용과 지식 그리고 데이터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AI 학습의 새로운 어떤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현재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엔트로픽,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세일즈포스까지 포함돼가지고 이게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죠, 다. 이 데이터셋들이 이제 유튜브 서브타이틀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인데, 온라인 학습 채널의 동영상 자막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칸 아카데미라든가 하버드, MIT 같은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 영상들도 포함을 해가지고 언론사의 월스트리트나 NPR, BBC 그리고 유튜버로는 이제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미스터 비스트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걸 사용을 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미스터 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2억 8,900만이 넘잖아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2개의 동영상이 AI 훈련에 사용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마르케스 브라운리 같은 경우에는 7개의 동영상이 사용됐고, 근데 그 외에 또 뭐 300개, 400개 이렇게 쓰는 데가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항상 이 데이터셋을 잘 밝히지가 않는데, 이번에 이 유튜브 자막에 사용된 요거가 더 파일이라고 하는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엄청 큰 컬렉션의 일부라고 전해집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데이터셋을 이렇게 꾸렸는데 거기에 유튜버가 포함됐는데, 이 비영리 단체는 구글의 허락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파일이라는 데이터셋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테크 외부의 학자들이나 이제 AI 엔지니어 개발자분들도 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빅테크도 사용하는 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싶긴 한데, 어쨌든 애플, 엔비디아, 세일즈포스가 연구 논문에서 실제 제품이 아니라 연구 논문에서 파일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가지고 AI를 훈련시켰다라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애플이 구글의 허락도 안 받고 유튜브 자막을 썼네라고 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기사가 나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애플이 이걸 파일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는 게 이제 오픈 ELM이라는 모델을 훈련할 때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4월 달에 나온 건데, 마침 4월에 공개한 다음에 이후에 아이폰과 맥북에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찝찝한 거죠. 그리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사용해가지고 클로드를 훈련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트로픽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약관이 돼 있는 거는 플랫폼에서 직접적인 사용을 다루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파일 데이터셋을 사용한 것 가지고 우리가 유튜브 사용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세일즈포스에서도 2022년도에 공공 사용을 위해서 AI 모델을 공개했다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제 파일을 사용해서 했는데 요게 이제 성별이라든가 아니면 종교 관련해서 좀 약간 이제 취약성 안전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엔비디아는 아예 논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아, 역시 황제죠. 오픈 AI라고 다르겠습니까? 여기 보시는 지금 이 AI계 이제 여신님이죠. 무라티, 오픈 AI의 무라티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이제 딱 찔러서 이거 뭐 학습했냐 물어보니까 아, 네, 뭐 이거 소라 AI 만드는데 뭐 정확하게 이제 확실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이제 애매하게 둘러댔거든요. 이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합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라는 게 진짜 지금 데이터를 너무나도 학습을 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 이제 지불을 한다라고 봤을 때 그래 내 거 갖다 써 했을 때 이 지불 가격을 봤을 때 그렇게 막 가격을 많이 쳐주겠느냐 만약에 모든 것들을 상업용으로 했을 때 사실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 요거 뭐 한 토큰당 0.001원에 팔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 느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은 해봤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가격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썼다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애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답을 나가고 있다가 오픈 ELM 모델이 실제로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선을 그은 거죠. 이게 오픈소스에 이제 기여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뭔가 무단으로 도용하고 이런 느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됐다고 하는 이 오픈 ELM에서 도대체 무슨 연구를 했느냐도 궁금해지죠.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 논문인데 지금 보시는 이 논문 Efficient Language 모델을 EL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오픈 ELM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애초에 이 제목 위에 바로 이렇게 결과물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닝하는 토큰 수가 지금 오픈 ELM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모델보다도 훨씬 작죠. 훨씬 작게 학습을 하고 모델 사이즈도 1.2빌리언보다 더 작은 규모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리지 애큐러시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한 규모에서는 훨씬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약간 알고리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러한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뭔가 동그라미 엣지 이렇게 막 표현하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조만간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이렇게 층층 한 층에서 이게 데이터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층별로 스케일링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 노드수나 이 매개변수 넘어가는 이 W 파라미터 수를 서로 개수가 다르게 이레귤러하게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레귤러하게 똑같은 정보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많은 것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접근을 해봤더니 기존보다 엄청 드라스틱한 발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이 있더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때 훈련할 때에 인터넷에서 공개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파일이라는 데이터 그중에서 구글의 유튜브 자막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픈 ELM이 결국은 애플 인텔리전스 여기에 지금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연구용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 자막 데이터셋이 이거를 실제로 쓴 데는 일단은 안 사용된다라는 거는 일단 믿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애플이 이 오픈 ELM 모델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거면 왜 만들었지? 그냥 연구용으로 만들었을 수 있죠. 이것저것 접근을 하면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ELM 모델은 제가 처음에 그 논문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그게 이제 이레귤러하게 가면은 각각의 파라미터가 결국 플로팅 포인트 16, 인트 8, 이제 8비트 이렇게 표현될 텐데 그렇게 비프리시전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레귤러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걔네들의 비프리시전 스케일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뭔가 성능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논문상으로 그냥 그렇게 나왔던 거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안 쓸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학습은 어쨌든 하긴 했어요. 근데 왜 나만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애플, 구글이 웃는 이유라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골자가 그거죠. 2025년도까지 빠르면은 AI 학습할 데이터가 다 소모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이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에포크 AI라는 곳에서 분석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퍼블릭 데이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성하는 뭐 테슬라가 예를 들어 영상을 막 계속 생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생성하고 있으니까 데이터가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그 테슬라 거를 예를 들어 GM이나 현대, 포드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 사용하죠. 아니면 중국 업체들이 테슬라 거 야 그 정보 좀 줘봐 내가 학습할 테니까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프라이베이트한 데이터 말고 퍼블릭 데이터 기준으로 빠르면은 2025년도까지 이게 빨리 소진될 수 있다. 지금 파란색 선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AI 모델이 커져가는 거고 AI 모델이 쭉쭉쭉 갈수록 데이터셋 사이즈가 점차 커지고 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퍼블릭 텍스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렴이 되는데 얼마나 빨리 쓰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즉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합의가 사실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뭐 빅테크가 무단으로 사용하니 많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점차 뭐 계약도 뭐 뉴욕타임즈를 계약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도 여기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 같은 경우에는 애플, 엔비디아, 엔트로픽이 무단으로 도용을 한 구글 유튜브 자막을 썼네 라고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좀 안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구글 유튜브 자막만 그렇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참 무단으로 제 얼굴까지도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내용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는 고유의 데이터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회자를 할 수 있는 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